부모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친정집에 오듯이 아주 편안한 느낌인데요. 저만 바뀐 게 아니고 EBS 부모가 라이브 토크 부모로 확 바뀌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3일 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의 실시간 댓글과 영상 통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생생하고 또 살아있는 부모로서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저와 함께 라이브 토크 부모를 꽉 채워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든든한 엄마들의 우상 오은영 선생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영입니다. 부모라고 해서 다시 돌아왔어요. 부모.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 한 12년 됐거든요. 부모 시작한 지.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축하드리고 저는 너무 기쁘고 그렇습니다. 정말 12년의 역사 이 부모가요. 점점 함께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또 변천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정종철 씨가 이제 드디어 옥동자에서 아빠로 돌아왔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자. 아니, 오늘은 아빠예요. 네, 반갑습니다. 아빠 대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과 소통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좀 긴장한 것 같은데요? 좀 긴장했어요. 그러니까 네, 긴장 풉시다. 네. 그리고 이진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옥동자 씨 옆에서 엄마 대표로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큰아이가 11살이거든요. 부모 12년 네. 됐잖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키웠거든요. 맞아요. 같이 키우자고요, 이제. 네. 예. 맞아요. 우리의 아이를 같이 키워주신 분 하면 사실 오은영 선생님을 아우,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맞아요. 많이 키웠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키운 우리 아이가 이제 고3입니다. 아니, 우리 승훈이가 벌써 오. 고3이 네, 됐어요. 우리 승철이 이름. 아이고, 우리 승철이가. 네. 네. 승철아, 미안해, 아줌마가. 네. 근데요, 이제 고3, 정말 부담스럽네요. 그래서 저도요, 올 1년을요, 네. 마늘을 먹고, 동굴에 들어가서 쑥을 먹으면서 꽃을 안 보고, 알을 낳는 마음으로 1년을 그렇게 고통 분담을 지내려고 합니다. 우리 네. 승철이 사람 만드시려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애쓰고 계시는데 네. 라이브 토크 부모에서만큼은 정말 부모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함께 해주시기 네. 바랄게요. 그리고 우리 정종철 씨는요. 예. 무려 아이가 셋이에요. 와. 아이고, 상줘야 돼, 어쩌다가 상줘야 돼. 너무 겁없이 애를 많이 진짜로. 낳아가지고 힘들죠? 너무 겁이 없었나 봐요. 너무 겁이 없어서 애를 숨풍숨풍 셋이나 낳았는데 낳고 나니까 이제 겁이 나는 거야.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나는 거야. 겁이 난다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내 이름은 철자가 들어갔는데 왜 철이 그러니까 안 들어갔어? 지금까지는 정종이었는데 이제 정종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제야 완성이 됐구나. 완성이 됐구나. 예. 이제 완결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부모로 좀 배워가려고요. 그렇죠. 네, 예, 앞으로 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저희가 많이 응원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원준이, 윤서 엄마, 우리 이지희 씨. 네. 사실 너무 똑똑한 엄마, 그리고 똑 부러지는 슈퍼맘 이미지가 많아서 많이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짐을 부모를 통해서 확 내려놓고 네. 여러분과 같이 공감하면서 저희 똑같잖아요. 이미지 이제 버리려고요. 그러니까요. 저를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그럼. 예. 라이브 사람 토크 사는 게 부모,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그럼요. 예. 라이브 토크 부모에서만큼은요, 그냥 온전히 부모의 내 모습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사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신 사연으로 꾸며보는 시간인데요. 이름하여 공감 토크, 속 터져도 내 자식. 속 터져도 터진다, 속 터진다. 진짜 속 터진다. 속 터진다. 근데 너무너무 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어쩜 이런 타이틀을 그러니까. 그러지? 예. 아니 어렸을 때 부모님이 맨날 절 보면 아이고 속 터져 아이고 속 터져 그 말씀이 승현 씨가요? 그럼요 저도 다 과거가 있어요. 같은데. 생긴 것과 달라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저희 라이브 토크 부모와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스마트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EBS 핀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EBS 핀 어플리케이션으로 다운받으세요. 핀, 핀? 철자. 철자. 네. PIN. 빙고. 그렇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물어보래. 이걸 며칠 동안 아까 조용히 하게. 영어 안 되잖아. 아니 며칠 동안 이렇게 가르쳐 드렸는데 그렇게 어렵게 EBS 핀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회원 가입 어렵지 않습니다. 닉네임, 이메일 그리고 비밀번호만 누르시면 바로 회원 가입 되시고요. 댓글을 달기 위해서는 무조건 회원 가입하고 그렇죠. 로그인을 하셔야 되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그리고 바랍니다. 닉네임이 공개가 되기 때문에 네. 닉네임을 잘 적으셔야 돼요. 맞아요, 누구누구 맞아요. 엄마 실명 네. 이런 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 저는 이럴 때 뭐 네. 누구 엄마, 누구 맘 이런 거 옳지 않아요. 왜? 어차피 아이의 흉보려고 들어오는 건데 여기서 갑자기 승현 맘 이러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어머님의 이름과 아이의 이름을 싹 빼시고 네. 네, 빼신 다음에 좀 이렇게
독창적인 닉네임을 나 많이. 전지현이야. 오, 좋다. 전지현? 전지현이야. 그거 진짜 전지현이 댓글 받는 거 같이 달아요, 우리. 지금 막 올라오고 있는데 옥동자 정종철 씨 반가워요. 오랜만이네요. 개콘 때부터 팬입니다. 이렇게 고맙습니다. 하셨어요. 네. 야. 안 그래도 심심했는데 아침에 부모 프로그램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고. 네. 백바르세요, 아주. 아유, 네. 네. 근데 왜 우리 얘기는 없는 거예요? 정종철 씨만 좋아하시는 거예요? 잠깐만. 제가 네, 그래도 지승현도 있고 이지희도 있고. 네, 오 선생님도. 볼 거예요. 이 라디오 하는 것처럼 되게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지금 보면 빠져들죠, 막. 아이디가 빠져든다. 닉네임 내 새끼님이 부모의 새출발 파이팅입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참, 파이팅! 닉네임이니까 읽은 거죠. 괜찮네요, 네. 괜찮네요. 자, 이렇게 사연도 올려주시고 또 화상 통화도 해주시는 분 통해서는요 저희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선물이 제가 EBS 방송해본 역사 야. 이렇게 선물 많은 프로그램은 처음입니다. 정말 네. 선물 얘기 듣자마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엄청난 네. 선물들이. 저기 커피, 네. 영화표, 오! 치킨, 오! 게다가 피자. 피자. 쏜다고요? 네. 아, 골고루 쏩니다, 골고루. 엄마만 기쁜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까지 또 남편분의 입까지 행복하게 해줄 이런 다양한 선물들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요 라이브 토크 부모 첫째 날입니다. 속 터져도 내 자식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첫 번째 사연은 이지 씨가 준비하셨습니다. 네, 사연 올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6학년 딸과 2학년 아들 그리고 태어난 지 6개월 된 막내를 둔 3남매 엄마예요. 요즘 제 속이 조금 터질 것 같아요. 첫째, 둘째가 방학 내내 잠잘 때 빼고 스마트폰을 붙잡고 살아요. 6학년에는 와이파이를 찾아 떠도는 하이에나처럼 어딜 가나 비번을 물어봅니다. 아니, 저기 와이파이 비번 뭐예요? 아니 애가 왜 이래요? 스마트폰을 붙잡고 2학년 동생까지 그걸 따라하고 있고요. 네. 세상에 며칠 전엔 첫째한테 막내 좀 잠깐 봐줘. 그랬더니 아이고 이놈 자식이 그냥 스마트폰을 떡하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 했더니요. 한동안 어때서 막둥이도 되게 좋아한다며? 막내까지 크면 아주 3남매가 그냥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볼 생각을 하니까 벌써 머리가 다 아픕니다. 이놈의 스마트폰을 그냥 확 없애버릴까 하다가도 요즘은 스마트폰 없으면 왕따라는 맞아요, 얘기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아유, 어쩌면 어쩌면 좋을까요? 좋을까요? 진짜.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바로 이거예요. 자녀의 네. 스마트폰 사용 때문에 엄마가 소가리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두 아이 모두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종철 씨네는 어때요? 저희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이제 우리 큰아들이 큰아이, 네. 10살이잖아요. 시우.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스마트폰 지어줬어요. 왜냐면 집에 공기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기계가? 공기계가. 왜 이거는 그래요? 아빠가 많이 사드린 그러니까. 생각. 왜냐하면 저도 가전제품 좋아하다 보니까 네. 새로 나오면 사야 돼요. 공기계가 많으니까 그냥 심 꼽아가지고 이제 줬어요. 네. 이런 정정철 아빠가 씨 제일 아내는 나빠요. 닉네임 공기계로 해서 댓글 참여해서 얼마나 속 터졌을까. 아니 그래도 스마트폰 네. 많이 사용해가지고요 똑똑해진 점도 많아요. 한글도 깨치죠. 영상 편집 같은 것도 하지요. 사진 찍어가지고 자기 감성을 표현하죠. 이런 아빠들 문제예요. 속 터지는 엄마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거 중불딱거리고 있는 엄마 입장이 그걸 보는 엄마 입장은요. 정말 눈에서 그냥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 피눈물이 납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카드 결제 금액을 오늘은 또 이번 달은 맞아, 또 뭐 맞아. 샀어. 이게 또. 폭탄. 네. 네. 우리가 이럴 게 아니에요. 우리 삼남매 어머님 네. 직접 통화를 또 해봐야 될 텐데요. 지금 네.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전화 연결합니까? 네네, 그럼요. 오. 어머님, 방송 안녕하세요. 번호가 달라졌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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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되게 미인이시네요. 네. 삼남매 엄마 맞으세요? 여기 미인점도 있으시잖아요, 오. 볼에. 어머님, 일단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그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지 스마트폰으로 주로 뭘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통은 이제 게임, 게임. 네. 음악 방송 네. 주로 하는 거는 게임 같아요.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네. 봐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것 같아서 계속 네. 좀 이렇게 네. 못하게 말려는 보셨어요? 말려도 보고 협박도 해보고 뺏어도 보고 아니요. 그랬는데 별로 이렇게 효과가 없었나 보군요. 몰래 이제 계속 가져가서 하고 네. 하나도 잠깐이에요. 애들이 금방 또 가져가서 그렇죠. 있고 예. 그리고 어머니 가장 걱정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잘 풀어드릴게요. 일단은 자세들이 다른 자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네. 이게 고정돼서 하다 보니까 성장하는 이러고 되게 이러고. 헷갈려요. 맞아요.
또 되게 많이 비벼요, 애들이. 네네. 시력이 좀 많이 안 좋아지진 않았을까 그렇죠. 걱정이 되고. 네. 아니, 그러면, 네. 첫째 덕분에 막내는 너무 일찍 시작했잖아요. 6개월. 맞아요. 네. 막둥이 처음 그 스마트폰 접했을 때 반응은 어떻던가요? 일단은 스마트폰이 영상도 막 휙휙 돌아가고 소리도 계속적으로 나다 보니까 네. 다른 장난감들보다 스마트폰 그렇죠. 그렇지, 당연히. 네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어떤 부분이 걱정되시는지 저희가 잘 알겠고요. 바쁘실 텐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방송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잘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2분이고요. 저희는 서울 도곡동에 있는 EBS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과 함께 라이브 토크 부모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사연 이렇게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속 터져도 내 자식, 그중에서도 스마트폰 때문에 내 속을 끓이게 만드는 내 아이의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EBS 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댓글들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어머님 입장에서는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고 있지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그렇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정종철 씨는 좀 어떠세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먼저. 진짜로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노출이 될 때, 과연 부모님은 뭘 하고 있었는지, 또 부모님도 같이 스마트폰을 한 게 아닌지, 네. 그게 되게 궁금하고, 예, 좀 반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진 씨는 어떤 느낌 드셨어요? 저도 같은 느낌인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네. 엄마 아빠가 먼저 스마트폰을 좀 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도 좀 양심에 점점 찔려하면서 조금씩 그렇죠, 줄이지 그렇죠. 않을까는 그런 바람? 아니 지금 막 채팅창을 네. 통해서 많은 의견들 주시는데요. 저 보세요. 저희 집은요. 아빠가 더 문제예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화면에서 싹 올라갔는데요. 네. 큰 창으로 함께 볼게요. 저희 집은 아빠가 더 문제입니다. 아빠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식구들끼리 같이 밥을 먹는데, 거기서도 스마트폰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문제예요, 그거. 그렇죠. 그렇죠. 저는 하나인데도 속 터지는데 세 명은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지켜보고 그렇죠. 있으신 어머님이 대단하시네요. 라면서 네. 짱짱구님께서 네. 보내주셨습니다. 다 우리 집 얘기 같아요. 애기들 때문에 죽겠어요. 스마트폰 쓰느라. 네네. 모든 집에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 주제가 오늘 주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저희 짱짱구님한테 커피 또 이렇게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은요, 이게 아이들과 뭐 이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이 뭔가 보이지 않는 네. 너와 나의 연결고리로 이렇게 딱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걸 좀 이렇게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어쨌든 아이하고 스마트폰하고 연결고리가 강력할수록 네. 가족과 아이의 소통은 끊기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이게 누구하고 소통을 하느냐 문제인데요.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일단 스마트폰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요. 부모 또한 네. 적당하게 하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도 상당히 많아요. 정종철 씨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저도 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애기가 들켰나요? 우리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저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조금 좀 너무 이게 안 돼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아, 그런 측면에서.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리고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이미 스마트폰, 그 다음에 패드 이런 것들을 접하고 살잖아요. 네.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가족들끼리 뭐 식사하러 가가지고 뭐 식당에서 애들 그쵸. 시끄러우니까 네.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허용되는 처음에, 시간이죠. 거의 의외로- 모든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네, 의외로 관대한 부모가 꽤 많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안 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부터도 보세요. 우리도 지금 이 방송 자체가. 네, 태블릿 사실. PC 이렇게 올려놓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뗄래야 뗄 수는 없는데 일단 부모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대한 기본 개념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되게 관대한 부모는 순기능을 많이 생각해요. 역기능보다. 네. 그다음에 또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들은 이게 뭐 어때서예요. 도대체 왜 맨날 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거죠. 왜냐면 네. 사람들은 전부 갖고 다니고 있고 심지어 2개 쓰는 사람도 있고 네. 늘 아이들의 기준은 나보다 많이 하는 애도 있는데.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어떤 개념들에 대한 나름의 정립이 안 되면요. 늘 싸우기 마련이에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 스마트폰 같은 미디어는요. 그 아이의 특성, 성격, 부모와 아이와의 관계, 나이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나이에 따라서도. 무조건 뺏거나 뭐 무조건 허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모든 아이한테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되도록 늦게 줄수록 더 좋다. 이렇게 정리. 근데 그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어쨌든 어리기 때문에 조절이 좀 미숙해요. 네. 조절이 미숙한 아이한테 그런 조절에 대한 연습과 준비 없이 그대로 사주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사는 것도 매번 의논해보고 다시 미뤄보고 네. 언제쯤 다시 고려해보자 이런 좀 약간의 고통의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늦게 사줄수록 좋아요. 그리고 초등이나 유아 아이들은요. 안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사실. 어떡하죠? 이미 시작해버린 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사연 주신 분은 6개월, 2학년, 6학년 정말 나이 차가 네. 꽤 큰 분이시잖아요. 참 걱정이 되네요. 근데 일단은요, 이미 이제 사줬다라고 그렇죠. 하면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 이지 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스마트폰 아예 주셨어요? 안 사줬죠. 이런 엄마 흔치 않은데. 지금 4학년, 네. 2학년인데요, 초등학교. 예. 저만 안 사주면은 아이들이 원성을 들을 것 같아서 네. 안 사주는 부모님들이 모인 대안학교를 찾았어요. 학교를 아예 다 옮기셨군요. 같이 우리는 안 사줍시다. 예. 서약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게 잘 지켜주고 있는 것 그러면 같아요. 언제 그나마. 사주게 되는 거예요? 그 학교를 다니면? 저희는 아직 늦어요. 고3? 아, 진짜로요? 네. 고3 때까지 스마트폰이 없어요? 예, 안 쓰는 걸로. 예, 우리- 투지폰은 하는데 투지폰은 스마트폰은 괜찮고. 안 하는 걸로. 예. 그래도 정종철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아이들이 이렇게 다 보면 그렇지만 그럼요. 막 사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갖고 싶다고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렇죠. 그리고 그 같은 반끼리 네. 이 단체 카톡도 있어요. 맞아요. 카톡도 있고. 숙제도 그런 걸로 막 예,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숙제 내야 되고 이메일 보내야 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체크해야 어쩔 수 없이 되니까 해야 당연히 되고. 사줘야 되는 분위기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부분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학교를 같이 보내다 보면 내 아이만 스마트폰이 없어서 왠지 다른 아이들하고 좀 이렇게 그 왕따가 되면 어떡하지? 소통이 안될것 네, 같은 이런 그런 게 좀 느낌? 걱정이 돼요. 네, 많이들 그러세요. 우리 아이만 왕따 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요. 사실 우리 인생은요, 늘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과정이에요. 문제 해결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꼭 스마트폰이 있어야지만 아이하고 소통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부모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라도 하루의 준비물을 확인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아이들하고 메시지나 이런 어떤 뭐 톡 이런 거를 주고받을 때도 자기가 늘 손에 끼고 늘 오는 톡에 대한 답을 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사실 그럴 수는 있어요. 그리고 왕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나모라는 운동화 나왔었거든요. 네. 네, 네네. 뭔지 아시죠? 네. 그거 이거 맞아요. 누르는 거, 이거 네, 공기. 네, 그리고 그 후엔 또 뭐 우리나라 국내 브랜드들도 많이 나왔는데요. 네. 뭐 그거를 안 사실었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못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러한 어떠한 것들이 꼭 하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는 부모가 아이를 양육하고 키우는 데 있어서 아주 근본적인 개념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떤 부모이고 아이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지. 어떻게 하면 손쉽게 어떻게 보면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아이를 키우려고 할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겪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적절한 규칙과 원칙을 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그럼요.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그리고 스마트폰은요, 사주기 전에 규칙을 정해야 돼요. 근데 사준 다음에 하면 애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안 됐죠, 안 됐죠.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요. 네, 스마트폰은 아이가 그 규칙을 정해서요, 사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안 지키면 하루 정도 뺏어야 돼요. 하루만 회수해야 돼요. 근데 네. 보통 한 달 이러면요, 아이들이 어차피 내가 한 달 뺏겠고 오늘 실컷 하자. 오히려 몸으로 때우자. 뭐 이런 몸으로 때우자. 다이어트 하는 어떤 느낌으로 오늘까지만 먹자. 오늘은 먹을 거야. 막 오늘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늘 조절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네. 잘 지키면 내일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모레도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안 지키면 내일 하루는 좀 네가 자중하고 있어라. 그러나 모레는 또 줄 거야. 이렇게 해서 끊임없는 기회와 그 기회를 통한 이제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저 아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만 충전시켜줄 거야. 방전되는 순간 너는 스마트폰을 못 써. 이렇게 하는 집도 있는데.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데요.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뭐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기계한테 애들이 화를 내겠죠. 적어도 엄마한테 화를 안 내니까 기계한테 왜 이렇게 방전이 빨리 되는 거야? 막 얘는 왜 이렇게 방전이 잘 돼? 그렇죠. 애들 듣는데 약간 치사한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네. 네, 그래도 직접적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보다는 좀 더 네. 나은 방법이긴 하겠죠. 저는 네. 현재 그냥 아침에 새벽 네. 시간에만 일어나서 일찍 일어나면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칙을 정해서 아이가 새벽 4시에 알람을 맞춰놔요. 4시에 맞추고 5시에 맞추고 6시에 맞추고 결국 8시에 일어나서 울죠. 뭐 이런. 네, 어쨌든 뭐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상황이라면 아이한테 어떤 규칙과 원칙을 확실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걸 그러네요. 지키도록 노력해 나가는 그 절제력을
성격을 또 키워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10시 1분이고요. 저희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있습니다. EBS 핀을 통해서 오늘 스마트폰 때문에 고민하시는 어머님들의 사연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선물도 준비되어 있잖아요. 선물 좀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시겠어요? 선물은 말이죠. 우리 커피 또 드리고요. 네네. 영화 티켓 좋네요. 드리고요. 저희 치킨 그리고 피자까지 네. 예, 방송 내내 계속해서 좋은 의견 보내주시면 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어떤 의견들이 또 올라와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자, 일단은요, 아빠들이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네요. 그렇죠. 아빠들이 좀 먼저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가 봤을 때. 아빠들이. 네, 일단 미안합니다. 우리 예. 둥실이 어머님께서는요, 아이들이 일단 뭐 우기면 별 수 없잖아요. 네.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우리 아이 때문에 스마트폰 없는 세상에 살고 싶어요. 라고 김누리 씨. 그 마음 네. 이해합니다. 그렇죠. 이제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는 애랑 네. 약속해요. 약속 안 지킬 땐 단호박으로 대응해요. 아, 네. 단호박 대응은 어떤가요, 선생님? 근데 어린아이들은요, 특히 초등학교까지는요, 네. 그냥 압수를 하는 게 또 괜찮은 방법이기도 해요. 아, 그러니까 사춘기 그래요? 전까지는. 네. 그럼 애들이 며칠은요, 막 아주 난리가 나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나면 심심하거든요. 네네. 그럼 책도 읽고요, 종이 네. 접기도 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 말안 듣죠. 그리고 초등학교 고학년 좀 일찍 사춘기 오는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무조건 막 뺏거나 이러는 것이 썩 좋은 방법은 아니죠. 한 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 애가 자꾸 스마트폰을 갖고 놀길래 조금 좀 위험하다 싶어가지고 그거 스마트폰을 몰래 숨겼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한테 얘기했죠. 너 스마트폰 어디 갔어? 네. 아빠가 비싼 돈 주고 샀는데. 미안해. 너 당분간 못 쓰겠다. 그랬더니 나중에 자기가 알아서 다른 거 가지고 놀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아이 그거는 잔머리야, 잔머리. 그 진짜 아직은 잔머리. 그나마 어릴 때나 그렇지 네. 정말 한 그렇죠. 10살 정도 넘어가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확실해서 좀 그럼. 힘든 것도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일단 지금 사연 중에 하나가 감정 기복이 좀 심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은 저희가 또 이런 사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네. 아이가 헐크로 변해요. 헐크로? 막 난리를 친대요. 그래서 어머님의 사연을 저희가 또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영미 어머님이신데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우리 어머님 또 얼짱 각도를 하세요. 얼짱 각도. 어머니 야, 오늘 풀 어머니, 메이크업 했다 오늘. 어머니 네.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는 보신 분이에요. 네. 진짜 얼짱각도예요. 안녕하세요. 아니 굳이 각도를 이렇게 하고 눈을 치켜뜨시면서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어머님 우리 아이가 네. 스마트폰을 이렇게 뺐으면 정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네. 스마트폰을 뺏으면은 너무 좀 이렇게 분노가 좀 조절이 안 되는 것처럼 막 화를 많이 내고, 네. 예, 이게 좀, 되게 처음에는 줄 때는 약속을 30분만 하고 엄마를 꼭 줘야 돼 약속을 해요. 그때는 네. 알았어 엄마 약속 잘 지킬게 하는데 제가 막상 뺏을 때는 엄청 화를 내더라고요. 물건을 간혹 집어 던진다던가 어이구,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예, 오늘 아침에도요? 아침에도 예, 제 퇴근하기 전에 너 30분만 하고 엄마 줘야 된다고 엄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알았다고 하면서도 네. 약속을 또 안 지키더라고요. 또 그 아침부터 저랑 또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월요일 아침부터 그러니까 저도 속이 상하죠. 근데 어머니 속상하신 얼굴 치고는 오늘 화장이 굉장히 잘 받으셨어요. 고우세요. 어머, 네. 위험해서 네. 풀면서 사는 거죠, 뭐, 엄마들이. 그렇죠? 애교가 많으시네요. 어머니 오늘 꼭 궁금해서 해결하고 싶으신 부분 어떤 거 있으세요?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저희 아이가 이제는 핸드폰을 제가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핸드폰을 나중에 사줘야 돼요. 그래서 키즈폰을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네. 그거 네, 그래서 네. 좀 괜찮을 건지 그리고 키즈폰은 좀 괜찮은지, 이렇게 네. 네, 약속을 그 아이랑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그 핸드폰 그거 할 때 그 노하우 같은 거 네. 우리 선생님한테 듣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에 네. 이렇게 이쁜 얼굴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시다. 아, 진짜 너무 귀여우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셀카 네. 이런 거 찍을 네. 때 이렇게 하는 거 저 네. 정말 이해를 아이고. 못했거든요. 어머님을 네네. 보니까 배워야겠어요. 해야 되겠네. 방송하시 이렇게 해야 약간.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아니, 카메라도 저는 너무 턱을 들고 보는데 이렇게. 턱을 좀 내리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네. 이렇게 네. 자, 일단은요. 저희 EBS 라이브 토크 부모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 어머님의 사연을 지금 들으시면서 네. 우리 집도 그래요. 우리 맞아요. 아이도요. 헐크예요, 헐크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맞아요. 저희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는 이렇게 보니까 정말 통하던데요 라고 하셨던 여러분들의 삶의 지혜, 또 아이들 육아의 지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조건 여러분들의 사연과 댓글을 통해서 방송이 만들어져 가니까 여러분들께서 많이 남겨주시고. 지금 서현서님 여기 네. 맞아요? 맞아요. 여기 맞습니다. 네, 스마트폰과 잘하고 이별시켜주세요. 이런 얘기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함께 나눌 테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장 겁이 나는 건 그거예요. 스마트폰 때문에 내 아이의 성격이 바뀌었다. 그러면 진짜 더러 네. 겁이 날 수밖에 없을 네. 텐데요. 스마트폰과의 전쟁에서 엄마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 이지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 해볼 수 있을까요? 최대한 접하는 건 좀 늦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희 아들 같은 경우에도 없으니까 제 거를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네. 시간을 정해놨어요, 저는. 10분, 20분? 그랬더니 부작용이 생기는 게 오빠 20분, 동생 20분이면 둘이서 같이 40분을 봐요. 옆에서 지켜보는 거야. 옆에서 엄마 나는 오빠 시간에 나는 보는 거야. 네. 오빠는 동생 시간에 나는 그러니까 맞아요. 애들의 머리를 엄마가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몰아주기 같은 거예요. 나 오늘은 내 20분 내가 너한테 양도할 테니까 네가 40분에 다음번에 나 20분. 그 집 남매는 그래요? 그 애들이 대박은 뭔지 알아요? 너 스마트폰으로 너 절대 게임하면 안 돼. 알았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 절대 게임 안 한대. 얼마 전에 딱 들어갔는데 게임하고 있어. 네. 너 아들 게임 안 하기로 했잖아. 그랬더니 게임한 거 아니야. 게임 했잖아. 아니야. 그럼 너 뭐 지금 뭐 했어? 아이템 정리했어. 게임은 안 한 거지. 네, 게임 안 한 거지. 자기 그냥 생활 네. 주변 정리를 한 것뿐이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요 게임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임을 하는 어른들의 그 영상 있잖아요. 네네. 그 영상 중계를 보면서 아이들이 이거는 게임이 아니다. 나는 네. 그냥 동영상을 본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선생님께서는 상담하시면서 이런 경우들 많이 보시잖아요. 많이 보죠. 정말 많이 보죠.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힘들어 하시는 건 뭐냐면요. 아이가 막 화를 내는데, 네. 아니, 우리가 맛있는 걸 먹고 있다가, 오, 맛있네. 그런데 옆에서 그만 먹어. 그러고 뺏으면. 기분 화나요. 나쁘죠. 그럼요. 화내죠, 화내죠. 그런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야, 그만해. 그랬을 때, 응. 내 엄마? 이러면서 단번에 한 번에 바로 말을 안 들어요. 그건 아예 기대도 하지 마셔야 돼요. 그러는 애는 없는 거죠.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화를 내는데요. 네. 문제는 아이들이 화를 내고 감정적으로 격분을 하는 것 자체를 부모가 견뎌내지 못해요. 그걸 못 견뎌내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냥 화를 내도 그냥 지켜보면 되거든요. 네. 내놓으라고 뺏고, 그다음에 약간 난리를 치면 그냥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데. 아니 그걸 어떻게 지켜봐요? 그걸 못하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그걸 잘 못해요. 자, 너가 아무리 화를 내도 줄 수 없어. 말한 대로 행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냥 안 주고 본인도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네. 꼭 거기다 부추겨요. 거봐, 네가 잘해봐. 그럼 내가 왜 뺐니? 그럼 아이가 엄마 그래서 어제는 지켰거든. 그럼 아이고 어제 하루 365일 중에 하루 뭐 이러면서 행여나.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 물는 그래서 거죠. 엄마도 하잖아. 그러면 엄마가 너랑 같니? 뭐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뺏겼을 때 감정적으로 약간 격분을 하는 것을 진정할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 네. 결국 부모가 그것을 감당하고 견디고 기다려주지 못하는 거죠. 그럼 가만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으면 애들이 진짜로 진정이 됩니까? 네, 애들도요 하루 종일 화내는 거 지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언젠가는 진정을 하는데 네. 그리고 부모가 과도한 반응을 안 할수록 아이들은 빨리 진정을 해요.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팔짱 끼고 아휴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거 말고. 째려보는 거. 이런 거 하지 않으면 돼요.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지켜봐요? 네. 할 일하고? 설거지 아니요, 할 때. 아니죠. 짤막대로 지켜봐야겠어요. 아니 왜냐하면 아니요, 지켜봐야 제가 돼요. 여쭤보는 네, 게 네. 그렇게 지켜보고 나서 네. 어떻게 보면 언젠가 혼욕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진정이 되면 얘기하셔야 돼요. 진정이 되면. 네. 네, 애가 얘기해야 화를 낼 때는 안 먹혀요. 그러니까 잘 지켜보는 건 뭐냐면 내가 널 무시하지 않아. 내가 너를 거절하지 않아. 어쨌든 네가 지금 이것을 뺏겨서 화난 건데 그거 자체는 인정해. 그러나 네가 진정할 때까지 난 너를 보호할 거야. 너의 힘든 감정을 진정하는 과정을 같이 가자. 이런 의미인 거죠. 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요. 애들이 또 조용하면 꼭 흘끼 봐요, 이렇게. 그렇죠. 네, 눈치 보죠. 네. 그렇죠. 그러면 네. 이제 좀 진정하렴. 이 정도의 말을 하고 부모도 같이 좀 기다려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너무 급하고 이 새치열을 가만히 못 둬요. 자꾸 나불거려요. 나불. 가만히 있으면 제가 뭔가를 딴 생각하는 네네. 것 같아요. 네. 너 지금 네. 반성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되게 반성하는 표정이야 이러면서. 이 새치열. 네.
네. 많이 인정해야 피곤하다고. 되는데. 일단 이렇게 생기면 안 돼요. 네. 이런 얼굴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먹히는 거예요. 선생님처럼 눈에서 뭔가 레이저가 나오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이에요. 하지만 선생님 얼굴을 프린트해가지고 가면을 만들어 놓을까 붙이고 있어야 봐요. 돼요. 그런 애도 있어요. 책상으로 붙여놓은 애도 있어요. 진짜 나처럼 생기면 가만히 있으면 그냥 웃는다 이렇게. 그렇지. 화를 내도 이러고 일단 있으면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이가 어쨌든 진정될 때까지 네네.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고 네. 일관된 태도로 항상 네. 아이들한테 주입을 시켜야 된다라는 네. 말씀이신데 네. 저희가 정말 그 육아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잣대가 바로 네. 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데서도 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게 꼭 나쁘기만 할까? 좋은 기능도 있지 않을까? 아까 네. 프로그램 초반에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우리 아들이 얼마 전에 그 영상을 이렇게 찍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네. 스마트폰으로 이제 아빠 이거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문이 있는데 문으로 쭉 들어가. 슈가 찍은 거예요? 네, 문으로 쭉 들어가면 거기서 딱 끊어지고 또 다른 문이 나와요. 쭉 나오면 또 다른 문이 나와. 쭉 들어가면 또 다른 문이야. 그러다가 쭉 들어가니까 문이 쫙 열려. 그러더니 이게 뭔지 알아? 그러니까 뭔데? 그랬더니 인생이야? 딱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세대다 보니까 누구 닮은 거예요? 똘똘하다. 아, 똘똘한 건 아빠를 닮았지 그래. 아니 근데 이런 네. 것 때문에 부모님들이 혹해서 네. 자꾸 아이들한테 스마트폰이나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손에 쥐어주시는 것 같아요. 네. 내 아이가 다른 애랑 다르게 뭔가 이런 걸 이용하는 모습을 아니, 그러니까요. 보면서 거의 엎혀 있는 수준의 아이, 굉장히 어린 아이, 2돌 미만, 한 3돌 수준, 이런 네. 아이들요, 이 스마트폰 이게 착착 넘기잖아요. 네. 그러면 옆에서 막 흐뭇해요. 어우, 소근육 너무 잘 발달돼 있어. 안 가르쳐줘도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애는. 네. 뭐 손이 뭐 야무져. 아, 이건 좀 곤란하죠, 사실은.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한글을 가르치니까 저희 아이는요 한글을 정말로 빨리 뗐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시는데 네. 저는 오히려 그런 아이라면 책을 통해서 배웠어도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배웠어도 한글을 빨리 깨칠 수 있는 애가 아니었을까. 그럼요. 근데 물론 순기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늘 뭐 술은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들 사이에서 조절하고 적당하면 분위기가 좋아지고 서로 친밀해지고 하는 순기능이 있지만 네. 스마트폰의 순기능에 그것을 잘 적용을 하려면 아이가 기본적으로 조절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돼요. 네. 이것이 생활에 이렇게 좀 습득이 되는, 몸에 배이게 되는 과정을 부모가 계속 가르쳐 줘야지 어느 날 준비 안 된 아이한테 기계를 딱 준다고 해서 이 아이가 그것을 늘 순기능으로 잘 사용한다고 너무 생각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스마트폰을 순기능을 강조해서 할 수 있도록 늘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스마트폰을 얘기하면서 가장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결국은 중독. 그렇죠. 이 단어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왠지 다른 것과 달리 지금부터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 있다면 이 아이가 커서 뭐가 될까? 네. 이런 생각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사실 네. 중독은 너무 무서운 거 아닌가요, 내가 선생님?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청소년들 정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3명 중 1명. 거의 29.9%는 거의 뭐 3명 중 그렇죠. 1명이라고 볼 수 네. 있죠. 그렇죠.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대요. 네. 심지어 중독 위험군에 속해 있을 위험, 네. 정도로. 그러면 우리 셋이 모였는데 청소년이라 한 사람은 치면 왜 저예요? 나는 또 안 좋은 거는 내가 여기서 막내니까 나 여기서 막내다. 놀랍죠? 나 여기서 막내예요. 아니 그러면 네. 정말 그 스마트폰 중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의 기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지 씨? 아침에 눈 뜨자마자 스마트폰. 어머. 학교에 가는데도 스마트폰 이렇게 아른아른하면 네. 중독 아닐까 싶은 생각 드는데요. 전통 나는 네, 저기 진짜 화장실 들고 가. 화장실. 화장실에 까지 볼일 보러 가는데 꼭 이걸 봐. 아. 그건 중독 아닐까요? 화장실 갈 일 없는데도 들고 가는 거죠. 그 그렇죠. 공간에서 몰래 할 수 있으니까. 몰래 또. 수 애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안에서 배가 맞아. 아파서 이러면서 30분 동안 엄마 나 있어요. 변 빈 그렇지, 거 같아.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그 생각 저는 못했네. 이 베개 속에다가 휴대전화를 끼고 자는 사람까지 봤는데 그 정도면 정말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아이들이요. 중독 그러면 막 우리 어른들 알코올 중독 그러면 막 코 빨개져갖고 손 달달 떨고 네.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세요. 네. 네. 근데 알코올 중독도 업무에 지장이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스탑하지 못하고 계속 마시게 되는 경우들 중독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기준이거든요. 네. 근데 스마트폰도 그렇게 애들이 막 하루 종일 막 밥도 안 먹고 꼭 그건 너무 수위가 높은 거고요. 사실 위험군은 어떨 때냐면은 이걸 놓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도 계속 놓지 못하고 확인을 한다든가 1분에 한 번씩 들여다본다든가 아니면 친구하고 노는 것보다 스마트폰하고 노는 게 더
재밌다든가 아니면 그러면- TV 보면서 같이 한다든가 이런 네. 것들이 상당히 위험군을 시사하죠. 아, 다른 걸 하면서도 스마트폰을 계속 하고 있다. 네, 이러면 네. 좀 위험한 아니, 거. 나도 근데 중독인가? 엄마들도 스마트폰 네. 요즘은 거의 다 네. 하니까 네. 이렇게 같이 단체방 같은 데서 얘기하면 스마트폰 이 단체방에서는 너무 활발한 엄마인데 네. 만나가면 정말 조용한 엄마들도 네. 있어요. 그리고 네. 계속 네. 안녕하세요. 어, 막 이러는데 언제 그랬냐는 카톡 듯이. 하는데. 키보드 어리어들 있죠. 그러니까 네. 소통에도 자꾸 스마트폰을 활용을 하면 좀 대화의 단절도 좀 아무래도 약이 되지 그럴 않을까.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그래 꼭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요. 이게 대인 관계에서 상대방 사람은 네.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춰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게 사람이 표정이나 눈빛을 보고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기계는요. 내가 이것을 다루어낼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나의 통제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끄면 되거든요. 기분 그렇죠. 나쁘면 네. 방에서 나가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타인에 대한 감정을 읽어내고 공감하는 능력들의 발달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저 그러면- 그 얘기도 들어본 적 있어요. 뭐요? 뭐냐면 집에서 엄마를 부르는데 메시지로 불러. 네. 집이 넓은 지금 넓은 넓은 먼 것도 아닌데 그런 얘기 메시지로 들었어요. 나 책가방 뭐 준비해야 되는데 심지어 준비물이고. 물조 이런 것도 어. 해서 보내는 애가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면 정말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 사연 주셨던 두 분 계시잖아요. 네. 삼남매 엄마하고 뺏으면 네. 난리친다는 어머니하고 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좀 중독이 조심스럽게 네. 예측해 볼 수 네. 있을까요? 그리고 거의 이제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네. 굉장히 조심해서 잘 배우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정도라고 볼 수 있죠. 저도 중독인가요? 그 가만히 있다가 보면 나 핸드폰에서 뭐 진동이 안 왔는데 진동 소리가 갑자기 들려 막. 어딘가가 막 떨리는 거 같고 울리는 거 같고. 그럼 보면 아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없어. 네. 예. 그래서 삶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는 네. 약간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집에 와서 업무라는 핑계로 스마트폰 사용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일한다고.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정말 일 아닌 경우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퇴근을 하거나 집에 들어오면 일정한 장소에 넣고 잘 안 보는 어쩌다 한번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정말 업무에서 그 연락이 안 되면 집으로 전화 와요. 그렇죠. 집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문자 네. 남겨놓으면 되니까 네. 급한 일을. 그래서 저도 사실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주말에 아이들하고 있는 시간만큼은 사실 진동으로 해놔요. 거의 그냥 무음으로 해놔요. 무음으로 해놓으면 사람들이 연락 안 된다고 굉장히 화를 많이 내기는 하는데 네.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좀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딱 정해진 시간에 잠깐 확인 좀 할게. 그리고 미안해 뭐 이렇게 따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해놓는 시간은 참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돼. 이거 잠깐 중요한 거라서 연락을 좀 할게. 이렇게 네. 해야지 이걸 그냥 계속 달고 산다고 그래서 몸에 붙이고 네, 맞아요, 사는 맞아요. 거는 부모들도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리고 저는 방송 준비하면서 작가분이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네. 네네네네. 다 해보지 않으셨어요? 해봤어요, 했죠. 어떻게 나왔어요? 저는 다행히 아주 밑에 저도 다녔어요. 안전한 걸로 나왔는데 안전한. 종철 씨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 저도 솔직하게. 생각보다 생각보다 생각보다? 저기 덜 위험했어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잘 들어야 돼. 본인한테 너무 후하게 네. 점수를 준 거 아니에요? 아, 저 생각보다 덜 위험했다고요. 예, 생각은 안전하다고 얘기는 안 했어요. 고위험군이었는데 한 중위험군 이렇게. 예, 고위험군 말고 저기 그리고 오은현 상위험군. 선생님은 여쭤볼 것도 없는 게 네. 거의 그 잘 확인을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어젯밤에도 제가 내일 아침에 봬요 선생님 화이팅 막 이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볼 거니까 아침에. 아니, 이거 좀 갑작스러운 요구기는 한데, 제가 그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 리스트를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가님께 부탁을 해서. 그러면 네. 여러분들께서도 아이하고 그렇죠. 또 부모님들도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갑자기 또 일거리를 던져주셨네요. 아, 네. 뭐 이런 거 요구해도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시각이요. 10시 20분입니다. 네. 저희는 라이브 토크 부모 EBS 스튜디오에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속 터져도 내 자식 코너에서 스마트폰 때문에 속 터지게 만드는 아이들 이야기 함께 나눠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채팅방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진짜 채팅 많은데 네. 다 챙겨드리지 못해갖고 좀 안타까움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좀 네. 크게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저는 아이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할 때부터 네. 이건 엄마 거, 장난감은 네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 줬어요. 그래 좋은 점이었나 봐요. 네네. 그래가지고 또 스마트폰을 보고 있으면 10분 뒤에 전화를 걸면 놀라서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시간을 제약합니다. 네. 저는요, 서준이 네. 어머니 좋네요. 스마트폰으로 절대 게임하지 않기. 아. 밥 먹을 때 동영상 보여주지 않기. 네. 이거 진짜 맞아요. 중요해요. 그거 중요해요. 애들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맞아요, 맞아요. 먹는 거예요. 네, 네. 신랑부터 고쳐야겠네요. 스마트폰 게임. 네.
저희 딸한테는 핸드폰을 얼른 꺼서 배터리가 없네? 하고 뺏어버려요. 이렇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 세 분께는 또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쏜다 오늘. 많이 써도 된다고 제가 허락을 받았습니다. 허락을 받았습니다. 치킨, 피자. 피자 네, 뭐 쏘는. 계속 쏘네요. 예. 네. 배고파요. 네? 배고파요. 그죠? 네. 선생님 나도 제가 진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배고. 너무 배고프죠? 나도 사연 보낼까? 아니 가실 때 우리가 저기 네. 치킨 상품권 이렇게 하나씩 네. 보내드릴게요. 네, 자, 자비로. 지금 시각이 10시 21분이고요. 네네.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우리의 입장은 우리의 입장이지만 네. 우리 네. 아이들은 또 어떤 입장일까 좀 궁금한데 정동철 씨는 어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아이들은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정말 궁금한데 말이죠. 진짜. 궁금하죠? 어떨까요? 네. 궁금하죠? 네. 그래서 또 준비를 했어요. 주말 동안 저희 제일 그 어린 막내 PD를 네. 밖으로 내보냈어요. 왜 또 보냈어? 주말인데. 날씨도 춥고 어제 또 네. 눈도 서울에는 네. 눈도 많이 왔거든요. 네. 눈이 오는데도 고생했겠다, 불구하고 막내. 보냈어, 그걸? 초등학생들을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라고 시켰습니다. 네네. 그래서 초등학교 30명에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질문을 했죠. 뭐래요? 어떤 질문이었냐면 스마트폰을 못하게 하면 어떨 것 같으니 어떤 대답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떤 대답? 화나요. 화나요. 멘붕. 멘붕. 네, 선생님은요? 짜증나요. 역시 전문가 맞으시네요. 짜증나요? 첫 번째 답이 짜증난다요. 짜증나요. 네, 애들이 짜증부터 나겠죠. 짜증난다고 얘기할 때 정말 짜증나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짜증. 많이 들으세요? 짜증난다고? 아니 애들이 그 짜증난다고 얘기할 때 그 짜증의 그 느낌이 그래, 약간 있잖아요. 짜장면이랑 달라. 딱 느낌이 있어. 짜장면이랑 달라. 그 짜증은 되게 두 번째 짜증나. 대답은 게임을 하다가 뺏기면 더 기분 나쁘다. 아, 요거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네. 세 번째. 아니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왜요? 뭐요? 엄마의 스마트폰도 뺏어버리고 싶다. 근데 아이 입장이면 엄마가 너무 많이 하고 나만 뺐으면 좀 억울할 것 같긴 약간 해요. 불공견이란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공평해. 불공평하지. 그렇죠. 아니 엄마는 하면서 왜 나는 못하게 이런 그렇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뭐 충분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좀 반성을 하게 되는 게 결국 그렇지. 아이들은 다 보고 배우는 네. 거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책임이 참 크구나, 막중하구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선생님. 네. 근데 늘 부모가 아이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칠 때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면요. 네. 영어나 수학을 가르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가르쳐야 되는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그만해야 되는 게 있다. 그리고 아무리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다라는 걸 가르치셔야 돼요. 이것이 굉장히 그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감당하고 견뎌내는 능력을 가르치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이들한테 약간의 내적 동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가 좋아하는 게 뭐 무슨 블럭으로 이렇게 집을 짓는다. 네. 그럴 때는 너가 유명한 건축공학자나 건축학자가 되거나 그래서 멋진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과정은 굉장히 힘들고 참아내야 돼. 우리 유명한 건축사가 되기 위해서 요거 오늘 한번 참아보자. 네. 네가 이런 과정을 잘 한다면 아마 네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계속 하지 마. 너 혼나. 이거보다는 내적 동기를 부여해 주게끔 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부모님이 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네. 그대로 보고 배워요, 아이들은요. 근데 하루 만에 좋아지지 않으니까요. 정말 일관되게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하죠. 끊임없이. 맞아요. 네. 아이가 내가 뭐 얘기했다고 10분 있다가 멀쩡한 아이로 돌아올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아유, 여기 있는데. 그럼 찾는 거죠. 네. 예, 어른도 안 되는데 뭐. 아니, 얘기를 하면서 너무 네. 찔리는 부분이 많네요. 항상 그래요. 네. 그렇죠. 사실 정종철 씨가 할 얘기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제일 미안하지 않아요, 아이들한테? 네, 저기 대국민 가족들에게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스마트폰 웬간해선 들지 않겠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네네. 근데 사실은 보면 엄마들도 엄마들이지만 예. 아빠들이 아이들 앞에서 게임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시고 그렇죠. 그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데 뭐 이렇게 뉴스 검색도 진짜 많이 해요. 뭐 이렇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클릭하면 별거 없는데. 그러니까. 괜히 1위부터 10위가 뭔지 궁금해. 그렇죠. 1위부터 10위가. 아니 생방송 보면서 왜 마음이 애들이 짠한 게 일등이지? 유독 남자 한 명이라 예, 아빠의 그 책임이 다 이렇게 아니, 이쪽으로 사실 섭외할 당시에는 예. 굉장히 기쁜 마음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의 청일점이다. 이래가지고 그렇죠. 본인이 그냥 바로 그냥 수락을 했는데 와서 예. 보니 힘든 자리였죠. 네. 자꾸 아니 만만치가 않죠, 이런 누나들이. 분위기일지 몰랐어요. 예. 누나가 무서워요 세상에서 네. 제일. 자, 그러니까요. 어머님들의 사연도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채팅방지 한번 볼까요?
자, 돌쟁이 둘째도 슬슬 조짐이 보입니다. 큰아이가 하는 걸 아주 열심히 보고 있어요. 아이도 돌쟁이가? 아이지만, 네, 저도 남편도 많이 반성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저도 첫째 같은 경우에는 3살 넘어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요. 둘째가 첫째 보는 시기에 시작을 그렇죠. 하니까 너무 좀 빠르게 시작을 했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이가 2, 3 이상이신 분들이 고민하시는 부분이 적을 것 같아요. 네. 첫째를 줬는데 본의 아니게 둘째, 셋째까지 네, 이렇게 전파가 맞아요. 되는 거. 그리고 절대 양육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전쟁이거든요. 맞아요. 양육에 도우미로 쓰면 안 돼요. 스마트폰. 맞아요. 보조자로 쓰면 안 돼. 맞아요. 보조자. 너무 공감된다. 진짜 병원이시다. TV를 틀어놓고 애기 봐준다고 베이비시터라고 TV 네. 틀어줬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제 그거를 스마트폰이 하고 있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우리 진짜 반성해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요, 아이는 정말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스마트폰에서만큼도 정말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아이들 앞에서만큼은 나도 스마트폰을 좀 절제할 수 있는 모습 많이 실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모 먼저 하기. 네. 그렇습니다. 자, 뭐 다음 주도 뭐 좋은 소식들 네, 있죠? 그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공감되는 사연들 네. 또는 궁금한 사연들 홈페이지에 많이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분들이 사연 남겨주시잖아요. 저희가 속 시원하게 사이다처럼 뻥뻥뻥뻥. 네. 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좀 뻥뻥 터지는 기분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은요, 특강 부모 필살기가 방송됩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처럼 댓글로 참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EBS 핀에 들어가셔서 저희 채팅방 꼭 열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도요, 선물 이만큼 쌓아놓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아요. 피해갈 수 없는. 이게 스마트폰 뭐가 문제냐면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아져요. 예를 들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가지고 기사 검색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신문은 이게 제한된 Little 지면 girl, you're a 안에 slave to 어떻게 tradition. 지면을 It's a wonder that you got where you are. 네, 네. 그다음에 제목이 얼마나 큰